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어제 1% 넘게 하락 마감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설날 연휴를 앞두고 투자 전략 잘 세우고 계신가요?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남들은 잘 모르는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22일 수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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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는 국내 증시가 1%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다시 조금씩 줄이고 있긴 하지만 양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또 오늘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우한 폐렴 관련주, 수혜주 찾기가 활발한 모습이고요. 순환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우한 그거랑 이제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으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한 그 폐렴 관련된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제 처음에 부진하게 좀 출발했다가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듯 했지만 그 미국 이제 시애틀에서 이미 우한 관련된 우한 폐렴 이미 발병된 것이 있었다라는 보고 때문에 미국 시장도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사나 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한 이 폐렴이 지금 이 좋았던 우리 시장, 또 세계 시장을 조금 부러뜨릴 수 있는 좀 악재까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증시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섣부르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뉴욕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이 우한 폐렴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게,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좀 불확실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폐렴 때문에 또 이 전염병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리 경제 또 세계 교역량에 이런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불확실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어제 미국 시장은 이런 우한 폐렴을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위험 자산을 조금 피해가자. 안전 자산 쪽으로 좀 자산이 몰리고 위험 자산 좀 피해가자.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인식한 정도다. 이게 뭐 하락을 뭐 크게 이어질 정도는 아니고 잠깐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얘기가 나오니까 2015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민감했던 메르스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전에 사스나 이제 이런 메르스 같은 게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지 보려면은 과거에 어떻게 됐었는지 좀 보면 되는데 네. 사실 그 사스나 메르스 때도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스 때 15%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 때도 하락을 했지만 일단 이 단순 수치적으로는 좀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03년도에는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네. 2015년도에는 그리스 디폴트 사태도 있었어가지고 순전하게 사스랑 메르스 이 두 가지로만 증시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보긴 어렵다. 대신에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년보다 1%포인트 조금 부족했던 점, 아마 이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메르스는 그 당시에 2015년에 엄청나게 컸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상황까지는 간 건 아니니까 아직은 불확실성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국내 시장 오늘 흐름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은 국내 시장 어제 일단 말씀드린 대로 2250선에서 조금 횡보를 좀 이어주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 2250 못 지켰지만은 아마 그 정도 한 2240에서 50 사이 정도에서 지켜주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좀 심하게 본다면 2230까지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 시장 상황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이 오랜만에 이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우리 좋았던 이 시장이 계속 올라오다가 좀 하락을 나올 만한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지수 방어 차원에서 지금 만약에 지수가 갑자기 부러지게 되면은 투매 물량 때문에 지수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지수 방어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 고점에서 돌파도 못하고 있고 실패도 못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며칠째 횡보 중인데, 당분간은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가총액 비중이 제약바이오가 좀 우세한 만큼 제약바이오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이 좀 지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어제 하락했던 이 이슈들, 그러니까 이란 말 뉴스들이랑 우한 이런 뉴스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고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2003년에 이제 사스 때도 15% 떨어졌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신용카드 대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신용카드를 다 발급을 해주고, 그러다 한 사람이 신용카드 7장, 8장, 9장 가지고 있다가 좀 갚지 못해가지고 버블이 꺼지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이런 것 때문에 15%가 하락을 했지 사스 때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또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가 있어가지고 디폴트 사태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던 거지 단순히 메르스 때문에만은 아니었다. 대신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조금 저조해질 수 있다. 이 부분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나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은 조금 피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지만 확실한 악재라기보다는 좀 조심하자 정도의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스 그리고 메르스 사태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코스피가 2230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괜찮지만 다만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시장은 상승 추세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어제도 이제 1% 넘게 하락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시장이 앞으로 빠질 것이냐 올라갈 거냐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판단을 하시는 건 특히 시장에 대한 판단을 너무 빠르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서울시에서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구를 골라요. 뭐 영등 서대문구 이렇게 골랐어요. 네. 그다음 동도 가고 근데 그 동에서 집을 고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체 시장에서부터 종목까지 내려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서대문구에 왔다가 다른 집들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집을 찾아야 되는 거지 몇 군데 보지도 않고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큰 흐름에 있는 거는 오히려 판단은 천천히 하시는 게 맞다. 갈수록 좀 빠르게 종목으로 갈수록 좀 빠르게 하지만 큰 흐름은 전체 추세를 보고 여기서 만약에 비껴나지 않으면은 유지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아직 시장에서 확실하게 하락 추세가 아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이 변수가 시장에 큰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시장에서 말하는 대로 일단은 우리는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분명히 아직까지 상승 추세고 아직까지 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 특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팔았어요. 불안하니까 우한 말 네. 폐렴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란도 뭐 미사일을 쏘고 이제 북한도 한 두어 발 쏘면은 더더욱 불안해지겠죠. 네. 그러면 주식을 팔아요. 근데 생각보다 주식이 안 빠져요. 안 빠지네? 사요. 그럼 그때 한참 또 오른 다음에 산 다음에 그때서야 빠지면은 그제서야 다시 또 손실을 보고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들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변동성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너무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손실이 나거나 답답한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고 자꾸 슈팅 나오는 거 하다가 윗골이 물리고 이런 지금 매매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해보니까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천천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매매를 하시고 시장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시장에서 추세라는 게 이어진다면은 일단 추세대로 움직이는 게 맞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직도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추세가 어쨌든 상방으로 움직이고 조정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계속 드리는 말씀 위에 상단하고 줄 하나 거보시고요. 밑에도 한번 줄 하나 거보시고요. 이 추세 라인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그 상황에서 종목들 위주로 작은 강론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너무 급하지 마셔라.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는 그 세력들도 매집을 해가지고 슈팅을 나오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급하게 가는 것만 쫓아가니까 결국 윗골이 물려서 손실 보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계속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전체 추세를 보셔라. 아직은 상승 추세이고 너무 급하게 변동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가지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추천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 고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프로그램 바로가기 눌러보시면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월 22일 고수의 픽 게시물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총 4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오늘자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과 똑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퀴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위로 시작되는 위 땡땡땡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퀴즈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위로 시작하는 종목 좀 힌트가 오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KMG하기 좀 어려웠는지 네. 생각보다 평소보다 문자량이 좀 정답을 맞추는 문자가 적어서 안타까워서 오늘은 되게 쉬운 걸로 네. 위자로 시작되는 종목인데 사실은 위자로 시작되는 종목이 적진 않습니다. 네. 적진 않아서 힌트를 조금 팍팍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전에 일단 작년 그 말 초에 테마존 타신 분들은 웬만큼 아실 만한 종목이에요. 근데 들었을 때 생소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상호가 그 종목명이 이게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대유위니아. 였습니다. 네. 대유위니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유위니아를 좀 타보신 분들은 이 종목을 좀 알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일단 그러면은 뭘로 바뀌었느냐? 네. 뭘로 바뀌었느냐? 저희가 최근에 이제 듀오백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잘 나가는 이제 상품이 브랜드가 있으니까 브랜드명을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회사도 브랜드를 갖다 썼어요. 썼는데 이 브랜드가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아는 브랜드입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지난 겨울에 지난 겨울에 이제 김장들을 하시잖아요. 네. 김장들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김장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김장을 합니다. 네. 그럼요. 왜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네. 김치를 많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장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꼭 여기 보시면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김치 브랜드 딤섬이라든지 딤버가 있으니까 딤섬이라든지 딘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보관을 하면은 맛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진짜요? 그럼요.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몇 년이죠? 이거를 장독에 묻습니다. 저희 할머니급이신 것 같은데 약간. 그럼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댁에서 김치를 퍼서 먹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항아리에다 묻어가지고 네. 이제 김치를 꺼내 먹으면 기가 찹니다. 아직 그 맛이 구현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요즘에는 여기 안 놔두면은 네. 사실은 김치가 빨리 쉬어요. 맞습니다. 빨리 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김치냉장고의 대명사처럼 생각하지만 이거 외에도 사실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쵸? 하지만 저희 집에도 이게 있고 그러세요? 저희 집에도 네. 있습니다. 저희 집엔 이게 2개 있습니다. 오.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한번 네. 해놓으면은 저 혼자도 몇 킬로씩 먹기 때문에 몇 킬로? 글쎄 한 1년이면 그래도 100포기 가까이 먹어야 돼요. 100포기요? 정말 많이 먹는 네.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진짜로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먹습니다. 그 브랜드와 지난번에는 예전에 상호명이 대유위니아였던 네. 그 종목
딱 드시면은 지금 시간대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면은 알만한 그 종목 5글자입니다. 위로 시작하는 5글자고 네. 뭐 위례 신도시 이런 거 아닙니다. 주식방송이니까요. 그게 맞춰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자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딤자 하면은 바로 아, 아실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이 단어가 김치의 옛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이 기업이 김치 냉장고를 처음 만들었나요? 아시나요? 글쎄요. 혹시? 처음 만들었다고 하고 네. 예전에 김치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저 아직 기억나는 게 다들 납득을 못했어요. 맞아, 맞아. 어째서 김치냉장고를 별도로 써야 되지? 어. 라고 납득을 못했었고 네. 다들 이제 항아리에서 퍼서 먹던 네. 시절이었는데 냉장고에만 보관했으니까 그렇지만 확실히 처음 만들고 브랜드 네이밍도 잘 되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틈새 시장을 공략한 그런 점에서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작년에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던 이 종목의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가장 잘 나가는 이 김치 냉장고 브랜드의 이름을 따와서 여기 넣어가지고 이 딤으로 시작하는 그게 들어가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게 자꾸 실수로 나올까봐 되게 조심조심 말하게 되는데, 네, 딤섬, 계속, 딤섬. 자꾸 얘기를 할까봐 위례 신도시다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딤섬. 네, 이렇게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고 빠르게 다음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에 두 힌트만 잘 조합하시면은 이제 답은 나오겠지만은 네. 지금 이제 집에 혹시나 이제 김치 냉장고에 써 있는 이 딤섬을 네. 보신 다음에 이제 앞 글자는 이제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면요. 이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에 가신 상호 보셔가지고 그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오늘 답이 되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두 개를 가장 이제 상호로 내놓아서 이제 위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위 땡땡은 사실 위쪽에 답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쓰시는 에어컨이나 네. 공기청정기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단어랑 이제 김치냉장고 두 가지를 합치면 될 건데 이 회사가 이제 원래는 에어컨이랑 공기청정기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좋은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좀 호조를 보이면서 잘 이제 커가는 회사였고 그 다음에 이게 공기청정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로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였고 또 이 회사가 또 최근에 또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고 네. 또 재밌는 게 저는 사실 이 김치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팔린다고 했을 때 그건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만 김치를 먹는데 맞아요. 이거는 순전히 내수만 하고 우리나라 또 인구가 많은 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걱정이 되는데 이걸 또 중국에 수출한답니다. 그래요? 중국에서는 김치보다도 중국에서 발효 음식이 많아서 그 대체로 해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중국발 수출도 지금 괜찮다고 하니까 이 종목도 사실 많이들 접해보셔서 사실 이 종목 거래를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생소하지 이름은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에어컨 이 브랜드를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김치냉장고뿐만이 아니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이런 제품들도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미세먼지 테마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상호가 변경됐다. 그리고 김치냉장고 딤땡으로 유명하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모두 잘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테마주로 한번 작년에 크게 주목을 받았었다. 이렇게 4가지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고수의 픽 퀴즈 2번 위 땡땡땡땡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자 고수의 픽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일주일 무료 이용권,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의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 두 전문가님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10님께서 보내주신 매일 유업이고요. 매수가는 88,5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하고 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88,500원에 사셨고 20%니까 지금은 수익권이시니까 다행이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부터 볼게요.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7년에 512억에다 18년에 744억, 그리고 19년에 좀 더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급등하거나 뭐 적자에서 탈피하거나 뭐 이런 클라이막스가 있는 그 정도의 실적은 아니고 꾸준하게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흐름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차라리 주식을 고를 때 고르기가 힘드시면은 아예 좀 대형 우량주 위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종목 같은 경우도 가시기에 괜찮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겠죠. 지루하실 수는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일단 1차 목표가 정도 한 9만 한 3, 4천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아요. 장도 괜찮고 3, 4천 원까지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고, 정고점 레벨까지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돼서, 일단은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드릴게요. 9만 4천 원 정도를 잡으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고, 손절가는 사실 이게 손절을 쳐야 될 정도로 막 급격하게 뭐 무너지거나 이러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넓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가가 8만 8천 원인데 8만 3천 원, 혹은 일단 1차 매도가를, 1차 손절가를 본절쯤에 오시면은 1차 손절가를 일단 잡으세요. 그냥 대충 또이또이해서 반을 일단 털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빠졌어요. 빠지고 반등을 주면은 밑에서 한 번 더 잡는다는 생각으로 본절에서 적당히 반 정도 줄이셨다가 더 빠졌다 한 8만 3천 원 정도에서 만약에 반등을 주고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반 정도 줄이는 거. 그래서 1차 목표가 9만 4천 원에 1차 손절가, 본절가 정도,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1차 목표가는 9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본절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고 8만 3천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2244님께서 보내주신 아스트입니다. 아스트 매수가 2만 3천 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방송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시원하게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네, 근데 아스트 가격을 잘못 본 게 아니라면은 이게 손실이 엄청 크신 상황이죠. 네. 일단 23,000원이면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이제 2015년도에 사셨다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저 때부터 지금까지 가고 계시면은 이제 5년 차 주주시잖아요.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지만, 혹시 아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덧붙여드리자고 하면은, 이게 그 IMF 이후에 그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이제 그 회사 지금 여전히 있죠.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비행기 날개 동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그 스팅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따로 설립한 회사가 이제 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는 회사에서는 그 비행기의 날개에 들어가는 골격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보통 이 납품처가 보잉입니다. 저희가 주로 자주 타는 보잉 737 뭐 이런 비행기들 있죠. 이제 이런 미국에 있는 보잉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보잉의 현재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아스트가 사실 보잉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크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보잉이 뭐 작년에 사고도 많았죠. 사고도 많았고, 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항공기도 보잉이어서 잠깐 뭐 하락했다가 뭐 이란이 쏜 거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스트는 그런 악재는 다 받아들이면서 호재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전환사채가 좀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 때문에 주가가 계속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아스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지금 전환가액이 계속 내려가면서 주가가 점점 아래쪽으로 눌리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정말 조금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반전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웬만하면 전환사채랑 뭐 유증 이런 것들을 종목도 잘 피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재무도 같이 보시면은 이 회사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1,900억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1,100억은 지금 재고고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을 갚아야 될 거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도 전환사채로 돈을 땡겨 왔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소 피해가기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은 회사들을 좀 피해 가시면 이런 라스트처럼 주가가 계속 아래쪽으로 눌리는 종목은 좀 피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렸고, 지금 아스트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원금 회복은 좀 힘듭니다. 사실 원금 회복은 힘드니까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5년 묵은 종목 지금 문자 보신 게 시원하게 진단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신 게 이번엔 좀 시원하게 결정하시려고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8,7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떨는 게 좋지 않을까. 20%니까 한 번에 다 터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덜어서 이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낸 다음에 수익 내가지고 그 수익금만큼 또 아스트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아스트를 좀 줄여가는 매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등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금 회복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요. 목표가 8,700원쯤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면서 다른 종목 수익으로 만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종목 7746님께서 보내주신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22,1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가지고 가면 매수가 이상까지 갈까요?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보다 사실 위험성은 약간 적어요. 신규 상장됐고 오래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이 거의 잡혀있는 자리예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 조금씩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 가격대가 원래 상장했을 때 초기 가격대랑 거의 비슷한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후에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갈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제약바이오가 한참 날아다닐 때 소위 말하는 큰손 형님들이 네. 땡기거든요. 근데 땡기는데 큰손 형님들이 땡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수급이 밀어줘야 돼요. 혼자서 땡기다가 만약에 뒤에서 미는 수급이 없으면 그냥 올라가는 손수레를 놓듯이 그냥 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이 한번 올라가야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HLB가 한번 올라오면서 바이오가 한번 올라갔죠. 네. 올라가면서 뭐 몇 종목들 수익을 좀 크게 준 종목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남은 종목들도 환매가 좀 돌면서, 순환매가 좀 돌면서 어차피 코스닥도 올라오려면 제약바이오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수급이 좀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충분히 한 번쯤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단 지금 말씀드렸던 하락으로 올라오는 이 저가에서 올라오는 요 짙은색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면은 일단은 절반이라도 손절을 치셔야 되고, 그래서 1차 손절가를 드릴게요. 1차 손절가를 18,000원 정도 잡으시고 2차 손절가를 15,000원, 만약에 15,000원을 깨면은 쿨하게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손절가 좀 길게 잡고 가져가시는 게 괜찮다. 15,000원 대면은 되게 강력한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래서 1차 손절가 18,000원, 2차 손절가 15,000원 잡고 조금 보유를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장이 조금 안정되고 하면은 바이오 쪽으로 또 이게 한 번 간 종목들이 또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번 갔을 때 그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세게 내려오고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올리기가 쉬워요. 네. 쉽기 때문에 이름이 좀 있고 한 종목들이 나중에 한 뭐 반년, 1년, 2년 지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그런 이유다. 수급이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제 생각에 조금 수급이 돌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오히려 매수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바이오 상승 여력이 있는데 제약바이오주가 같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수급이 괜찮아지면 매수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1차 손절가는 18,000원, 2차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07님께서 보내주신 파워로직스이고요. 매수가는 11,300원, 비중은 35%라고 하십니다. 향후 전망과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향후 전망과 추가 매수 시점이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손절은 전제가 없으세요. 네. 손절은 좀 전제가 없으시고 일단 제가 다행히 뭐 손절할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추가 매수 시기를 보시는 거는 지금 좋은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워로직스는 아시겠지만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리튬 배터리,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PCB 기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하는 회사죠. 지금 뭐 시기적으로 아이폰도 이미 나왔고, 갤럭시도 이미 나왔고, 노트도 이미 나왔고, 이제 이런 다음 사이클 순환기가 오기 전까지는 다소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갤럭시가 나오기 한 분기 전, 그러니까 신규 모델이 나오기 한 분기 전이 제일 중요하고, 네. 또 요즘에 또 새로 나오고 있는 추세가 저가형, 갤럭시 A라든지 네. 뭐 이런 와이드라든지 이런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 때 요즘 삼성에서 프리미엄 폰에 신기술을 넣지 않고 저가형에 먼저 신기술을 도입을 한 다음에 이 반응이 좋으면 프리미엄 폰에 도입을 하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다소 예전보다 시기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단순히 실적상 또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파트론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요즘에 실적 따라서 많이 올라왔던 추세들을 지금 차트 보시면은 올라왔다가 그 갤럭시랑 이런 것들이 한참 출시되고 나서 이제 단순히 좀 조정이 되고 이때도 보시면은 겨울부터 이제 상승을 출발했다가 이제 여름에 끝이 내고 실제로 봄에 나왔죠. 저희 갤럭시가 그때 좀 하락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같은 시기쯤에 이제 갤럭시 그 20이죠. 발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S20 2020년도 맞춰서 20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종목이 아니고 그 제품이 이번에 나올 때 어떤 것을 도입을 할지 또 카메라 또 제일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카메라거든요. 한참 그 아이폰이 인덕션 모델로 놀림을 받았는데 요즘 이제 삼성에서도 그 인덕션을 3구짜리가 아니고 4구짜리, 5구짜리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파워로직스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보다는 조금 추가 매수하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9,000원,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 이 정도 가격이면 솔직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문의 주신 분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비중 높은 거는 나중에 10,000원 후반대에서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덜어주시고 그 덜어준 물량을 10,000원대 초반에서 잡아서 그러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비중 가지고 단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저번에 제가 SKC 코오롱 PI 때도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빠지고 밑에 쪽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은 보통 한 세 번 정도의 바닥을 그려주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고 지금도 세 번째 바닥을 그리는 과정인데 아마 지금쯤에서 추가 매수,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대신에 매수가에선 비중 축소 이것만 기억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휴대폰 부품주입니다. 갤럭시 신모델 출시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지금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줄여주시면서 단가 조정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로직스까지 모두 4가지의 시청자 종목 상담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퀴즈 1월 22일자 오늘의 퀴즈 정답을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2번 위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 정답 뭘까요? 여러분들 뭐 이 정도면은 네. 오늘은 뭐 많이 맞추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위니아 딤체입니다. 네, 위니아 딤체였습니다. 일단은 딤체라는 것이 거의 최초로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상호를 종목명을 바꾼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미세먼지 테마로 네. 재미를 보신 분들은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그 대유 위니아의 지금 이름이 위니아 딤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매수가랑 목표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쭉 당겨 보시면은 쌍바닥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자리고 또 미세먼지 테마로 어쨌든 간 이름은 바뀌었지만 테마는 영원하다. 클래스는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한번 조금 조정을 주면 3,050원까지 내려오면 한번 잡아보셔도 되겠고 짧게 한 3,400원 정도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2,850원 정도 잡고 짧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은 조금 먹을 만한 구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위니아 딤치를 오늘 들고 왔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다 혹은 저희한테 일찍 뭐 8시 50분에 오셔가지고 보셔가지고 맞추긴 쉽지 않죠. 위자는 쉽지 네, 않습니다. 맞아요. 물론 5글자까지 힌트를 드리기 때문에 맞추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유 위니아에서 상호가 변경됐는데 예전에 대유 위니아일 때는 그게 무슨 기업이야 하다가 딤체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딤체를 넣어서 상호를 변경한 것 같은데 자, 오늘 매수가 3,050원, 목표가 3,400원, 손절가는 2,850원으로 짧게 대응해 보시라는 전략을 들어봤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위니아 딤체였는데요. 오늘의 정답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733, 3738, 9131, 0007, 6184님께서 정답을 모두 맞춰주셔가지고요. 축하드리겠고 저희가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테니까 다양하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픽 퀴즈는 내일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정답 맞추지 못하신 분들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한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에 그치며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 성장해 2%대의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등 민간 경제가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반도체 업황 둔화에 미중 무역 분쟁 여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가 1.9% 성장해 지난 2013년 1.7%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각각 8.2로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연간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보유한 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용으로 기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해 주주 제한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국민보험료로 조성한 노후자금의 운용을 책임진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합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후 2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밝혔습니다. 3월 열리는 우리 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데 그 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합니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 통제 부실이 DLF의 불안전 판매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영진을 제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들은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 확정은 30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으로 주거 용적률이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이문회기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수정 및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됩니다. 서울시 측은 주거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추가적인 임대주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이 유럽에서 7년 연속, 호주에서 5년 연속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하나큐셀은 모듈 제품군에서 지난 2014년부터 유럽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됐고 수상 범위가 호주까지 확대된 2016년부터는 호주에서도 매년 같은 상을 받아왔습니다. 회사 측은 수상 배경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효과적인 현지 영업 마케팅 전략을 들었습니다. 하나큐셀은 에너지 태양광 솔루션 큐움을 유럽과 호주에, 상업용 태양광 솔루션 큐플렛을 유럽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독일을 시작으로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판매하는 전력 리테일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대리점 프로그램 큐파트너는 유럽에서 1,500개 이상의 협력사가 가입했고 호주에서도 현재 150개 이상의 협력사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8,765억 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순이익은 5,025억 원으로 15% 증가했습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임직원을 한진칼로 파견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건전한 경영에 해가 되는 위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입니다. LG 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LG U+망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하고 상품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이로써 KT와 SK텔레콤망에 이어 LG U+망까지 알뜰폰이 제공됩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